전세계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고 있는 신지우입니다. 한국과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 실종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경찰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은 그 가족들에게서 정보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종의 이유를 찾아내는데요. 이 중 가장 어려운 실종이 가족 전체가 한 번에 사라지는 일가족 실종 사건입니다. 주변에 아무런 원한 관계나 채무, 가족 간 불화가 없었는데도 온 가족이 동시에 사라졌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유골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생활고나 갈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표적인 정황을 나눠보면 두 가지로 가려낼 수 있어요. 두 번째 경우라면 집에서 남겨진 단서나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어느 정도 원인을 밝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이유나 단서 없이 일가족이 전부 사라진다면 사건의 내막을 밝히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언제 사라지고 사라질 만한 징후는 없었는지 경찰이 이 점을 알지 못한다면 사건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요.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도 아주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들은 아직도 행방을 알 수 없거나 경찰이 수사를 포기하면서 영구 미제로 남게 되죠. 이번 이야기도 최근에 일어난 국내 사건 중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가정이 전부 연락이 끊기면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6년 9월 13일이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에 사는 초등학생인 류정민 군이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평소 피부 발진이나 불안 증세를 보이면서 자주 조퇴와 결석을 해왔다가 4일 전부터 아무런 연락 없이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걱정이 된 담임교사가 집에 여러 번 전화도 걸어봤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류정민 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에 실종 신고를 했죠. 사건을 접수받은 대구 수성경찰서가 류 군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살던 집을 가봤어요. 하지만 안에선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겁니다. 초인종을 눌러보고 문도 두드려 봤지만 안에선 인기척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통해 류 군과 가족이 언제 외출을 했는지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학교에 신고 하루 전인 9월 15일 류 군이 엄마와 같이 아파트를 나서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이 뒤에 사라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실종 시점을 알게 된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CCTV를 모두 확인하며 류 군과 엄마인 조 씨의 행방을 추적해봤죠. 그 결과 류 군과 엄마는 택시를 타고 대구 서구의 북부 정류장으로 이동했으며 여기서 버스를 타고 팔달교 부근으로 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팔달교 근처에서 두 사람을 계속 쫓는 데는 실패했죠. 마지막 행선지로 보이는 팔달교 부근을 순찰하면서 류 군과 조 씨를 수색해봤고 모자가 같이 다니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는지 수소문도 해봤지만 안타깝게 목격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행방불명된 지 5일째 되던 날인 2016년 9월 20일 오후 3시 20분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고령대교와 달성보 사이의 낙동강변이에요. 여기서 변사체 한 구가 발견됩니다. 근방에 낚시를 온 주민이 나무 조각과 풀에 엉킨 채 강변 5m 앞까지 밀려온 시신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어요. 시신은 오랫동안 물에 노출되면서 심각하게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소지품 중 신분증과 휴대전화가 남아있어서 경찰이 빠르게 신원을 파악했죠. 바로 9월 15일 실종된 류 군의 엄마 조 씨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였으며 몸에서 특별한 외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외상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폭행이나 누군가의 강제적 행위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결국 조 씨가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증거가 됩니다. 경찰은 조 씨가 버스를 타고 팔달교에 온 다음 스스로 강물에 뛰어내렸고 익사한 뒤 고령군 강까지 떠내려온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해지는 부분이 같이 집을 나왔던 아들 류 군은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조 씨의 발견으로 주변 수색이 있었지만 류 군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 가능성도 남아있는 겁니다.
경찰은 9월 21일 조 씨의 사망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가족이 사는 덤물동의 아파트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집안에선 인기척이 전혀 없었어요. 투신 사건이 벌어진 데다 집안에선 며칠간 인기척이 없자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에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집은 사람이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은 듯이 난장판이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다가 베란다에 둔 붙박이장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건 여기에 투명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는 거죠. 마치 여기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은 테이프를 뜯고 붙박이장의 문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큰 종이 박스 하나가 나왔는데요. 다시 이걸 열어보니 이불과 비닐에 쌓인 백골이 들어있는 겁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발견 당시는 9월이니까 계절을 감안해보면 적어도 7, 8개월 전 겨울에 사망했던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죠. 이미 백골화돼서 신원을 알기 힘들었지만 뼈의 형태나 골반 모양을 보니 20대 정도의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 강에서 발견된 조 씨의 가족 중 실종 신고가 돼 있거나 주변 이웃들의 증언은 어떤지를 종합해보니 백골 사체는 이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조 씨의 큰딸인 26살의 류 씨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류 씨가 안 보인 지 3년이 지났다고 이야기했어요. 키가 작고 왜소한 체구였으며 외모에 크게 자신감이 없던 데다가 자폐증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 말수가 적었고 구석진 곳에 혼자 앉아서 땅만 보며 다녔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마땅한 직업을 가진 적도 없었고 항상 집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백골이 발견된 붙박이장에서 테이프를 붙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쪽지문도 찾아냈어요. 이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는데 바로 어머니인 조 씨였습니다. 그렇다면 조 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 이 붙박이장에 가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집안 식탁에서 봉투 하나가 발견되는데요. 열어보니까 유서라고 써 있었어요. 내용은 내가 죽거든 십자수와 색종이 접기 책을 종이 접기를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필적을 감정해 봤는데 얼마 전에 엄마인 조 씨와 같이 실종된 류군으로 밝혀진 거죠. 아들의 유서를 볼 때 9월 15일에 류군과 엄마인 조 씨의 외출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는 썼지만 아직 시신으로 아이가 발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과 함께 엄마와 누나의 사망에 대한 내막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하지만 왜인지 발견되고 있지 않았죠. 경찰은 류군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종 사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류군의 사진을 공개해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헬기와 보트, 수색경까지 동원해 마지막으로 모자가 발견된 팔달교 주변과 낙동강 하류 방향으로 수색해 나갔죠. 그리고 일주일 뒤인 9월 28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낙동강 사무진교회 하류 2km 지점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 보니 그동안 찾고 있던 류군이었죠. 살아있길 바랬지만 시신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류군은 물속에 버려진 쓰레기에 뒤엉켜 있었고요. 사라지던 9월 15일에 입은 옷 그대로였습니다. 발견 당시 똑바로 누운 채 하늘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시신을 국과수로 보내 부검을 해봤죠. 그 결과 엄마와 같이 외력에 의한 외상은 없으며 오랫동안 물에 있었기 때문에 부패가 심해 부검만으로는 정확한 사인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모자가 실종되기 전 류군이 직접 자필 유서를 작성했다는 점과 시신의 특별한 외상 없이 9월 15일에 엄마와 같이 집을 나선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류군은 엄마와 같이 강물에 투신했지만 엄마가 고령군 쪽으로 흘러갔고 류군은 달성군 쪽으로 떠내려가 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 같아요. 엄마와 누나가 왜 사망했는지 증언해줄 마지막 목격자인 류군까지 시신으로 발견되자 경찰은 수사 방향을 잃었습니다. 여기까지 사건을 보면 궁금한 점 하나가 생기죠.
이 가족은 대체 왜 사망하게 된 것이고 류군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경찰은 일가족의 시신을 모두 발견하고 나서 다시 주변 사람들과 지인, 이웃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만나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미처 알지 못한 사실들이 드러나는데요. 조 씨는 학습지 교사로 일하면서 남편과 결혼해 2딸과 아들 1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편이 둘째 딸의 양육권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큰딸과 막내 아들만 키우면서 살게 됐죠. 이혼한 사이라도 사실 한번 부부가 됐던 사람들은요, 서로에 대한 책임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아이를 키우는 문제죠. 양육권이 한쪽에게 가긴 하지만 이건 법적인 문제이고요. 어쨌든 핏줄이기 때문에 아이 어떤 교육이나 앞으로 진로 문제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우울증이 생기면서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고요. 헤어진 남편이나 둘째 딸과도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2013년에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갑자기 자신이 직접 가르치겠다면서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때 학교가 집안 사정을 알았는지 류군을 정원 외 학생으로 분류해 줄 테니 계속 학교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조 씨는 3년간 고집을 부리며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은 한참 학교에 다녀야 할 아이가 집안에 있는 게 수상해 보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 학생으로 경찰에 고발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학대나 방임에 대한 혐의는 없었고요. 아이도 굉장히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류군의 심리 상태와 지능 검사를 해봤는데 학교에 다니는 같은 또래 아이들의 수준에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학업 성취 수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조 씨가 홈스쿨링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 있었지만 혼자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데 문제는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는 다시 학교에 나가게 됐어요. 4학년부터 시작했는데 워낙에 그동안 집에서 엄마와 오래 생활하다 보니 엄마에게 의존적으로 바뀐 거죠. 분리불안 장애가 생겼고요. 여기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피부 발진으로 자주 조퇴와 결석을 하게 됩니다. 엄마와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러던 중 2016년 9월 9일부터 다시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됐던 겁니다. 조 씨는 학교에 연락을 받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19일부터 다시 학교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4일 전 9월 15일이죠. 집을 나서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겁니다.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조 씨의 유류품을 확보해 통신기록과 자살을 감행할 만한 단서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 씨가 우울증이 생긴 뒤로 둘째 딸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은 것 외에 한 달간 휴대전화 발신 기록이 3-4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와 거의 단절된 채 살았던 거죠. 2011년부터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입주민들 중 조 씨와 대화를 해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울증에 따른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정도였는지는 이제 와서 정확히 판단할 수는 또 없는 거죠. 사건을 증언해줄 사람들도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결국 경찰은 조 씨의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살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어진 남편은 조 씨와 연락을 끊고 산 지도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전부인이나 큰딸과 막내 아들의 사망 소식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보통 이혼한 상대의 일가족이 갑자기 사망하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전남편이나 전부인이 지목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남편은 2008년에 이혼한 뒤로 조 씨의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랐고 수상한 정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의자에서 제외됐죠. 사라지던 날인 2016년 9월 15일 CCTV에서 본 아들 류군은 고개를 숙이고 엄마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조 씨가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은 아니었어요. 아들이 순순히 엄마의 의도를 받아들이고 따라 나섰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무리 엄마가 뛰어내리자 라고 말을 했다지만 어떻게 목숨을 끊어야 하는 일인데 이런 걸 따를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류군이 장기간 엄마에게서 공부를 배웠죠. 집안에서만 생활했고요. 그리고 엄마가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던 점들을 보면
아이도 엄마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신적으로도 좀 의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까지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경찰은 조 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3개월이 지난 12월 23일 이 사건은 숨진 조 씨가 딸 유 씨의 사체를 은닉하고 아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한 것이라 판단해 승낙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했어도 범인이 사망했어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될 수 있거든요. 자, 사건을 2달간 검토해본 검찰은 2017년 2월 24일 당사자들이 모두 사망해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국 일가족 모두가 사망한 사건의 의문점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검찰은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도 없고 재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수사를 담당했던 광역과학수사팀장은 백골로 발견된 딸이죠. 류 씨의 사인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지만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사망한 류 씨와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길 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자니 사건을 증언해줄 사람이 모두 죽어서 사건의 내막을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모자의 실종 당일 CCTV에 찍힌 장면대로라면 엄마와 아들은 같은 시간에 나가서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사람들은 큰딸인 류 씨의 사망과 관련됐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했는데요. 자,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큰딸은 자폐증이 있었다는 주변의 진술 외에 아무런 지병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병원 기록도 없어서 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여요. 이런 경우라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거나 아니면 피살당했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막상 부검해보니 뼈에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없었고 약물 성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뼈 일부분이 절단됐긴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백골화된 후 건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었거든요. 큰딸의 사망 원인은 알아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단서가 있죠. 붙박이장에 붙여둔 테이프에서 엄마인 조 씨의 쪽지문이 발견됐고 다른 사람의 지문은 일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조 씨가 일부러 류 씨를 이곳에 가뒀다는 정황이 가장 유력해지는 겁니다. 만약 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것이라면 장례를 치렀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왜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는지가 또 궁금해지죠. 그리고 헤어진 전 남편에게도 사망 소식을 알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도 이상한 점이고요. 비닐과 이불에 싸맨 뒤 큰 상자에 넣어서 유기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우울증이 있었고 또 생활고도 겹쳤던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조 씨가 큰딸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이것도 뭐 우울증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이죠. 큰딸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붙박이장에 장기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딸이 사망한 것을 외부에 알리지도 않고 장례도 치르지 않으면서 베란다 붙박이장에 숨겨야만 했던 이런 정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울증으로 처지비관을 하던 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겨질 딸과 아들이 걱정됐을 거예요. 그래서 딸을 먼저 살해하고 아들을 설득해서 같이 투신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어디까지나 뭐 추측이고요. 이제 와서 밝힐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내막을 아는 일가족은 전부 사망했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죠. 영구미제 사건이 됐어요. 사건이 알려지자 조 씨의 가족이 살던 동네와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부터 생활고나 알 수 없는 문제로 가족 전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가끔씩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문점은 어머니인 조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 외에 큰 문제점이 없어서 가족이 왜 사망할 수밖에 없는지 내막을 밝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이 사실을 전혀 몰라서 미스터리로 남게 된 거죠. 아무리 아들이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던 상황이었지만 왜 극단적인 선택까지 따르게 됐는지 이것도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심리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추측만 겨우 하는 정도지만 이제 와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대구에서 일어난 일가족 사망 사건이었습니다.